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봤었잖아. 그치? 뭐, 고등학교 때 봤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이 실제 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치? 이거 다 잊어먹었을 수도 있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 과정을 생각을 해서, A1, 그리고 A2, 자, 그래서 AN, 요렇게 나오면, 그쵸? 어떤 숫자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쭉 나열한 거잖아. 그치? 나열한 거. 이 나열한 걸 우리 뭐라고 해? 보통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쵸? 자, 이걸 듣고 나서 이 말 듣고 나서 아, 졸라 어렵다. 그러면 더 이상 강의가 불가능하지. 그치? 그냥 뭐 선생님이 줄 서놔놓고 그냥 수열이라고 썼는데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난 더 이상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문자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것도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N부터 A1부터 AN까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고, 이 수열이 요즘 내 손가락 힘이 강해진 건지 아니면 분필이 쓰레기가 된 건지 계속 뚝뚝 부러지는데 이거 아 참 좀 손가락이 강해져서 모르겠어요. A1, A2 쭉쭉쭉 가서 이제 A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점 하나 더 찍는 경우가 있지. 그치? 이렇게 더 찍으면 한없이 끝까지 어디까지 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뭐란 얘기야?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뜻이란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무한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고? 일반항이라고 하잖아. 그치? 일반항이라고 하고, 자,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항의 뭐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그쵸?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끝에 가서 어떤 값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를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냐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l로 간다 그러면 뭐 한다라고 하고? 수렴한다라고 한다는 말이야. 근데 이걸 수렴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 그치? 우리가 일변수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딱 써놓는다면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AN의 극한이 L이다라는 말의 정체는 결론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L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기억해라 그랬다. 중요한 얘기를 할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떤 특정 값 K가 이렇게 있으면 K보다 뭐하다? 큰 오른쪽 부분에서만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 이런 게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여기 위에 막 이렇게 값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겠지. 그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정도 간격을 잘라서 요 간격만큼의 차이가 뭐라고? 입실론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 입실론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무슨 뜻이라 해서 자 한번 써볼까? 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양의 입실론에 대하여 무엇이 존재해서 적당한 뭐가? 양의 K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양의 K값이 존재해서 자, 무엇일 때 n이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쵸? 이때 뭐라고 했어요? AN이라는 놈과 뭐가 된다고? 이 극한값 L과의 차가 뭐냐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가 우리가 찾는 정확한 수열의 극한 정의다 이 말이야. 그치? 그 무슨 말이라고 했어 선생님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해? 전부 다 어떤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2면 2에서 아주 조금 위, 2에서 아주 조금 아래 정도의 값 차이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 이 앞에는 어떻게 된다? 이 간격을 벗어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수열의 극한은 앞에 유한한 한계는 뭐가 돼? 이렇게 벗어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적정한 K라고 하는 순서 이후에는 전부 다 이 값 근처에서 이렇게 모여 있더라라는 얘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수열이 1, 3, 5, 7, 4 이래놓고 뭐가 돼? 여기서부터 2 이렇게 가면 극한이 얼마라고? 2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이 앞에 유한한 한계의 5개는 잘라갖고 설명을 해봐야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 범위를 벗어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값 이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뭐가 된다고? 이것을 만족하더라. 그치? 이 0이잖아.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극한값이 얼마라고? 2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절대 수열은 앞에 있는 녀석을 보는 게 아니야. 이건 다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 머릿속에 하고 싶고. 자, 이렇게 극한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됐고요.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제 이거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들어가는 녀석 합을 관심이지. 수열의 합.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시리즈, 급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요걸 갖다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시그마라고 쓰겠죠. 자 k 꼴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쓰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지금과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는 합은 합인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A1 더하기 A2에서 쭉 간 다음에 어떻게 돼? AN에다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무한하게 더하는 게 관심이 있지. 그치? 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고? 무한급수라고 하고 시험에 저는 잘 나온다 알았지? 최강이 알겠어요? 무한급수라고 하고 이 무한급수라고 하는 녀석을 식을 써본다면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시그마 k 우리 정적분할 때 했었지 1을 대고 ak라고 쓰고요. 그죠?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말로는 뭐가 돼? n이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쵸?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s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론은 여기서부터 어디까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럼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뭐가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이게 sn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 부분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부분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분합이 하나의 뭐가 되니? 수열이잖아, 수열. 그러면 수열이 가지고 있는 수렴 조건을 무한급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봐봐. 부분합이라고 하는 녀석도 일종의 뭐야? 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도 합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합이라는 수열로 수렴한다는 뜻 자체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야? 일반항의 수열이 수렴한다와 합이 수렴한다는 개념을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면 결국 얘도 똑같이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제 수렴 발산 정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적어놓고 뭐가 된다? 여기 있는 녀석이 뭐라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한다? 수렴하는지 그 다음 뭐 발산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쵸?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에? 이 무한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수렴 발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판단을 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내 말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자, 무한급수의 자, 수렴 발산 판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제일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자, n항 발산 판정법. 자, n항 발산 판정법은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쌤 1번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 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란 얘기 알겠죠? 다른 거 이거 볼 것 없이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n항 발산 판정법이에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뭡니까? 바로 이거는 자, 무한급수가 어떻게 돼? 무한급수가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자, 일반항 이제 an이 수렴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은 제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자, 일단 우리가 뭐를 해석하냐면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시그마 n 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뜻하는 거야? 결론 이 말은 뭐가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 sn이 수렴한다는 뜻이라 그랬지. 맞죠? 이것이 수렴하는데 SN 이꼴 얼마?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치자 이거야.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 봐봐. 분명히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얘기가 여기 있어요. 뭐죠? 양의 입실론 값에 대하여 분명히 강조했지만 적당한 자연수인 K가 존재하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한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게 극한값 뭐라고? L이라는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 했지? 이 뜻이 N이 항상 크기만 하면 되는데 뭐만? K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 쌤이 예전에?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렴한다면 요 N은 얼마? K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이런 결과를 만족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 a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고?